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도 제 얼굴은 안 보입니다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게 많고 매일 예, 배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까먹지 말고 계속 좀 이어가고 또 새롭게 우리 후배, 후손들에 의해서 새롭게 예, 또 재해석해가지고 더욱 창조적인 예, 그런 어떤 그 생산물들을 좀 만들면 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배회장 그 백두대간 예, 이야기인가요? 예, 예. 예, 좀 말씀 좀 주십시오. 백두대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백두대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백두대간 그 주변의 땅 이름, 백두대간 안쪽의 땅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고 재밌고 그 이름들이 거의 다 산지 지명이지 않겠어요. 예. 지명도 평지 지명이 있고 산지 지명이 있는데 평지 지명보단 산지 지명 쪽에서 재미난 게 더 많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는 우리가 그 지리 시간에 잘못 배운 산맥 이야기, 이름 이야기, 그렇죠. 그게 좀 생각이 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산맥 산줄기 이 얘기인데 그 산맥이라는 이름도 일본인들이 많이 붙였고요. 그러게요. 물론 우리도 쓰긴 썼지만 그렇게 많이 안 썼고 원래 우리 조상들은 산맥이란 말보다는 지맥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백두대간 같은 이런 얘기를 하다 옛날 문헌 같은 거 이런 게 보면은 산맥이란 말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다 그냥 지맥이란 말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백두대간 얘기 외에 땅 이름 얘기를 쓸 때는 배우리의 땅 이름 기행, 예, 이런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요. 그래서 이제 제 땅 이름 얘기를 조금 계속해서 듣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두 단어만 치세요. 하나는 배우리, 또 하나는 땅 이름. 그래서 배우리, 땅 이름 두 단어만 치면요. 제가 한 얘기, 제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땅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쌍문동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쌍문동, 배우리 두 단어만 치세요. 그럼 쌍문동에 관한 내 배우리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 배우리. 그러면 제 얘기가 거기 실려 있어요. 가장 쉽죠. 제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 큰 산줄기라는 뜻이에요. 대간 이렇게 소간이라는 말을 안 써요. 대간 이러죠. 그래서 백두대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볼 건데 한번 좀 인터넷으로 잠깐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조선반도 한반도의 70% 정도가 산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지 국가예요. 평지 국가가 별로 없어요. 산지 중에서 기슭 아래 그 논밭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그런 것이 우리 한반도예요. 한반도라는 게 이제 백두산을 보면 거의 다 어디서나 보나 거의 다 산이지 우리나라는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 평지 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산이 지금 어떻게 이어졌나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국가지명위원이었으니까요. 땅 이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메인 페이지로 올려놓는 사진이죠. 이제 명륜대에서 강의를 했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산줄기 개념하고 이 백두대간하고 이렇게 얽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나왔어요. 요 사진하고 요 사진. 요 사진은 우리가 많이 보는 사진이죠. 요 사진은 많이 안 보셨을 사진인데 요건 제가 그린 겁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 보면은 선들을 쭉쭉 그린 게 전부 그 산맥을 그린 겁니다. 산줄기를 그린 거죠. 그래서 촬영 산맥이 이렇게 쭉 갔죠. 소백산맥이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노령산맥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거의 다 우리나라 산줄기인 남서 방향으로 쭉쭉 뻗은 산줄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뻔히 알지 않겠어요? 예.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가 주로 산들이 북쪽과 동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쪽에는 다 평지가 있다 이거죠. 이게 파란색이 이게 평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산줄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요 촬영 산맥 어떻게 갔어요? 그냥 갔거든요. 근데 한강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한강과 촬영 산맥이 얽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산맥이 강을 지났고요. 강이 산맥을 넘어간 거예요. 이런 원리대로 그린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형 개념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저렇게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가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 더 잘 알게 되죠. 이게 지질도입니다. 이건 산맥도고. 그러면 이 지질도는 뭐냐? 지질이라는 건 땅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러한 빨간 줄기가 아 여기는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구나 해가지고서 그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보통 시공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땅에다가 이게 뭐 꽂고 나서 거기다 흙을 파올려 가지고서 여기 지질이 어떤가 흙이 어떤가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음에도 이걸 다 조사했어요. 일본인들이 한 거예요, 이게. 이 지질도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질도를 보면은 이 지도와 거의 비슷하게 산줄기가 뻗은 게 나타나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산줄기 개념은 땅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땅의 성질을 따라서 선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나요? 예. 예. 그러니까 산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있는 그 땅의 성질이 어떻게 이어져 나갔나. 여기는 금맥이 이어졌나, 석탄맥이 이어졌나, 석회석 줄기인가. 이걸 따라서 이런 지질도를 만들어 놓고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산맥지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배운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지질하고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거하고. 우리가 지질 보고 산에 올라갑니까? 산의 모양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고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간다면 이러한 지질도는 우리 어딜 가도 이런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요. 산맥의 뜻이 이렇게 나와요. 일본 국가 사전들을 보았어요. 산맥은 산줄기라 그러면 산지가 좁고 길게 연속되어 있는 지형. 이게 중요해요. 이 산맥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아까 그 지도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렇게 연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하고는 맞지 않다 이거죠. 산지가 좁고 길게 연속되어 있는 지형. 사전에는 이렇게 써놓고 지도는 저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산줄기는 조금 달려져. 뻗어나간 산의 줄기다. 그래서 동요가 그 산밭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이라는 말만 쓰는데 대상이라는 건 허리띠처럼요. 이 허리띠처럼 이어져 나간 길게 모양을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 대상이나 대상으로 연속되어 있는 지형이 바로 산줄기인 거예요. 산맥이 아닌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도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제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초등학교 교과서 지리부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알려면 상경표의 상계수의 개념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지형도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맞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상경표에 나오는 그 지질 개념, 지형 개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